최후의 사건. 코난 도일. 1런던의 범죄왕. 나는 지금 울적한 기분으로 펜을 들고서 명탐정 셜록 홈즈가 활약한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려 하고 있다. 나는 홈즈와 주홍색 글씨 사건에서 홈즈와 알게 되어 그 뒤로 여러 가지 사건에 관여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진귀한 경험을 어떻게든 세상 사람에게 알리려고 서툰 문장을 계속 써왔다. 그러나 홈즈와 영원히 헤어지게 된 그 저주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최근 제임스 모리티어 대령이 그 사건으로 죽은 자기 동생을 변호하기 위하여 공개장을 썼기 때문에 나도 부득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하게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사건의 완전한 진상은 나만이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진상을 숨겨도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내가 알기로는 그 사건이 공공연하게 발표된 것은 정확하게 3번이었다. 1981년 5월 6일에 주르날드 주네브지, 5월 7일에 영국의 각 신문에 실린 로이터 통신의 발신 기사,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말한 모리티어 대령의 공개장이었다. 이 중 처음 두 가지는 매우 간단한 기사였으며 마지막 것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따라서 모리티어 교수와 홈즈 사이에 일어난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홈즈와 4개의 서명 사건에서 알게 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홈즈와 했던 공동생활을 그만두고 새로 병원을 개업했었다. 그래서 홈즈와 함께 있는 시간은 거의 드물었다. 홈즈는 함께 조사할 일이 있을 경우에 가끔 나를 찾아왔지만 그러한 일도 점차로 뜸해졌다. 1890년에는 함께 일해서 기록으로 실은 사건이 고작 3건뿐이었다. 이 해의 가을부터 1891년 봄에 걸쳐서 홈즈는 프랑스 정부의 부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나 역시 신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 홈즈에게서도 프랑스에 좀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라는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서 붙인 편지가 왔을 따름이었다. 따라서 4월 24일 저녁 홈즈가 내 진찰실에 나타났을 때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평소보다 안색이 나빴고 많이 야위어 있었다. 홈즈는 내가 묻기도 전에 대답했다. 무리한 것 같아. 요즘 좀 아팠거든. 덧문을 닫는 게 어떨까? 방 안의 빛이라고는 내가 책을 읽고 있던 테이블 위에 램프뿐이었다. 홈즈는 몸을 벽에 바짝 붙이고 방의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가더니 덧문을 탁 닫았다. 나는 물었다. 뭔가 두려운 것이 있나 보군. 응, 있어. 뭔데? 공기총이야. 뭐? 홈즈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와트슨 자네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전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고 경솔함이야. 잠깐 성냥불 좀 켜주게나. 홈즈는 담배를 피우자 기분이 좀 가라앉는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네. 게다가 이제 곧 뒤뜰의 담을 넘어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도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홈즈는 한쪽 손을 내보였는데 손가락의 관절이 두 군데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것이 램프빛에 보였다. 홈즈는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뭐게나 평범한 일은 아니지. 다 큰 남자가 손가락을 다쳐서 온다는 건 굉장한 일이잖나. 부인께선 집에 계시나? 멀리 방문할 때가 있어서 갔네. 그래? 자네 혼자로군. 그래. 그렇다면 말하기 쉽겠는걸. 일주일 정도 함께 대륙에 가지 않겠나? 대륙? 어디 말인가? 어디라고 정해진 건 아냐. 내게는 어디라도 마찬가지니까. 이 말에는 어딘가 이상한 데가 있었다. 홈즈는 목적 없이 휴가를 가질 남자도 아니었고 게다가 헬쑥하게 야윈 얼굴을 보면 몹시 긴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의아하게 여기는 나의 눈빛을 읽었는지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리어티 교수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겠지? 전혀. 이 사람은 범죄왕으로서 영국 전체의 검은 세력을 흔들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어. 만일 이 사람을 꺾어서 사회로부터 그 해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탐정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보고 좀 더 평온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할 것이네. 자네에게만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왕가와 프랑스 공화국을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을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지. 그 덕분에 난 내 취향에 맞는 조용한 생활을 보내고
화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네. 그러나 모리어티 교수 같은 자가 런던 전체를 휩쓸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화려한 경력을 가진 놈이야. 좋은 가문 태생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현상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21살에 이항 정리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이것이 전 유럽의 명성을 얻게 되었어. 그 일로 영국의 어느 작은 대학의 수학교수 자리를 얻었고 장래의 출세는 보장된 것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보기 드문 악마 같은 성질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거야. 본디 범죄자의 성질인데다가 우수한 두뇌까지 가졌으므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그런 이유로 대학에서 계속 좋지 않은 평판을 얻고 마침내는 교수직에서 쫓겨나 런던으로 와서 군대의 교관이 되었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가 혼자서 알아낸 거야. 자네도 알고 있듯이 런던 범죄계의 사정을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몇 년 전부터 나는 모든 범죄의 뒤에는 뿌리 깊은 조직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이 법을 무시하면서 범인을 감싸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사기, 강도, 살인 등의 사건은 물론 미궁에 빠져있는 많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 힘의 정체를 벗기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고 그것을 더듬어 가는 동안 이 유명한 수학교수 모리어티에 도달한 거야. 모리어티는 범죄의 나폴레옹이라 할 수 있어. 와트슨, 그는 이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지. 천재이고 철학자이며 최고급 두뇌의 소유자야. 그는 거미줄 한가운데 있는 거미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거미줄은 수천 갈래로 뻗어 그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금방 알아차린다네. 자신은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다만 계획을 세울 뿐이야. 그러나 부하들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어.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땐 가령 서류를 빼낸다든가 하는 어떤 집에 쳐들어가 강탈한다든가 사람을 해치우려고 할 때 그것을 교수에게 이야기하면 금방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에 옮겨져. 일당이 체포되었을 때는 석방이나 변호를 위한 돈이 나와. 그러니 그 조직을 움직이는 두목은 절대로 잡히지 않고 의심조차도 받지 않지. 이것이 내가 알아낸 것이야. 와트슨, 이자를 세상에 폭로하고 조직을 완전히 해체시키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야. 그러나 모리어티는 매우 완벽한 방어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 정도의 증거를 얻지 못했어. 와트슨, 자네는 내 능력을 알겠지? 나는 마침내 나와 적수가 될 정도의 두뇌를 가진 상대를 만났음을 인정해. 상대방의 솜씨에 몹시 감탄해서 그 악에 대한 미움을 잊었을 정도니까. 그러나 그 모리어티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아주 작은 실수이긴 했지만 마침 내가 가까운 곳에 있을 때여서 재빨리 꼬리를 잡았지.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모리어티 주위에 수사망을 펴기 시작했고 이제 그 그물을 거둘 때가 된 거야. 3일 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교수는 자기 조직의 핵심이 되는 동료들과 함께 경찰에 잡혀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금세기 최대의 형사재판이 벌어지고 40건 이상의 풀리지 않은 사건이 해결되며 그들 모두는 교수형으로 판결이 나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성급하게 행동하면 녀석들은 마지막 순간에 재빨리 도망쳐버릴지도 몰라. 그런데 모리어티 교수가 모르게 이 일을 진행했다면 매우 좋았을 텐데 이 녀석은 너무나도 교활해서 내가 망을 치기 전에 한 조치를 하나하나 간파하고 있었어. 그리고 몇 번이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막았지. 자네가 만일 이 조용한 싸움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눈부신 탐정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 이번 일은 나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것이며 또한 적에 의해 막다른 골목까지도 갔었지. 나는 적이 깊숙이 쳐들어오는 것을 즉시 되받아 공격했다네. 오늘 아침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졌고 3일만 있으면 일이 완성될 예정이야. 내가 방에 앉아서 이 문제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모리어티 교수가 들어왔어.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그때까지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노려왔던 상대가 정작 문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어. 얼굴은 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 상당히 키가 크고 야위었으며 흰 이마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면도를 깨끗이 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어딘가 교수다운 데가 있었어. 연구 생활로 인해 등이 구부러졌고
몸은 언제나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지. 호기심에 가득 찬 가느스름한 눈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결국 입을 열더군. 생각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인 것 같군요. 실내복 주머니 안에서 총알을 넣은 권총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위험한 버릇입니다. 사실 모리어티가 들어온 순간 나는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어. 모리어티가 도망갈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재빨리 서랍 속의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옷 속에서 겨냥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상대방의 말에 권총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 모리어티는 여전히 싱긋이 웃으면서 눈을 깜빡거렸는데 그 눈에는 사람을 오싹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요? 천만에요. 잘 알고 있소이다. 자, 좀 앉으시지요. 할 이야기가 있으면 5분 정도는 해도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쪽 대답도 알고 있겠군요. 끝까지 해볼 생각이군. 물론. 그러자 모리어티가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기에 나도 테이블 위에 권총을 얼른 집었다네. 그러나 모리어티가 꺼낸 것은 날짜를 적어둔 수첩이었어. 당신은 1월 4일에 내 일을 방해했어. 23일에도 방해를 했고 2월 중순에는 상당한 손해를 끼쳤지. 그리고 3월 말에는 계획을 완전히 망치게 했고 게다가 4월 말 현재 나는 당신의 끈질긴 추적으로 자유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어.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내게 뭐 의논할 일이라도 있나? 모리어티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네. 손을 떼, 홈즈.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겠지? 월요일 이후에는 손을 떼겠다. 당신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신을 절대로 손을 떼야만 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일을 방해한 덕분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만 남게 되었어. 솔직히 말해서 부득이하게 비상수단을 취해야 한다면 나로서도 괴로운 일이야. 웃고 있군.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나에게는 위험도 하나의 일이야. 이것은 위험 정도가 아니야. 피할 수 없는 파멸이지. 당신은 지금 나라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조직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 이 조직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아무리 영리한 당신이라도 모든 걸 알 수는 없을 거야. 손을 떼, 홈즈.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끝장이야. 나는 일어서면서 말했지.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다른 곳에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모리어티도 일어서서 슬픈 듯이 고개를 저으며 잠자코 나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더군. 좋아, 매우 유감스럽지만 나도 할 만큼은 다 한 셈이야. 난 당신의 계획을 모조리 알고 있어. 월요일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은 당신과 나의 결투야, 홈즈. 당신은 나를 피고석에 세울 생각인 모양인데 분명히 말해두지. 나는 절대로 피고석에 서지 않아. 당신은 나를 파멸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나를 파멸시킬 생각이라면 나도 당신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칭찬의 말을 고맙네, 모리어티. 이쪽에서도 한 가지 말해두겠는데 만일 당신을 피고석에 세우기만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는 기꺼이 파멸되어도 좋아. 당신을 틀림없이 파멸시키기는 하겠지만 나는 피고석에 설 생각이 없어. 모리어티는 그렇게 외치고 휙 돌아서서 방을 나가더군. 이것이 모리어티 교수와의 괴이한 만남이었다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뒤로 기분이 몹시 불쾌했어. 단순한 불량배와는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강압적인 말투였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무시했어. 물론 자네는 경찰에게 수배를 부탁하면 된다고 말하겠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협하는 것이 모리어티가 아니라 그 부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틀림없이 그렇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어. 벌써 시달렸나? 모리어티 교수는 발밑에 풀이 자라도록 잠시라도 일손을 멈출 사람이 아니야. 점심 무렵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옥스퍼드가를 걷고 있었네. 길모퉁이를 돌려고 하는데 말 2마리가 끄는 집마차가 굉장한 속도를 내게 달려왔어. 재빨리 인도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 마차는 내 옆을 지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 걸어서 비어가를 지나고 있는데 어느 집의 지붕에서 벽돌이 떨어지더니 내 발 아래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게 아닌가. 나는 경찰을 불러서 그 부근을 조사하게 했네.
경찰은 집수리를 하느라 지붕에 쌓아놓은 슬레이트와 벽돌이 바람에 흔들려 떨어졌을 거라고 하더군.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 마차를 타고 펠멜가에 있는 형의 집에 찾아갔네. 거기 있다가 바로 이곳으로 오는데 도중에 곤봉을 든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어. 그 녀석을 두들겨 펜 뒤에 경찰에 넘겨버렸지. 그 녀석이 이빨로 무는 바람에 이 관절을 다친 거야. 모리어티는 암이 15km쯤 떨어진 곳에서 칠판에 문제를 풀고 있었겠지만 모리어티와 이 괴한 사이에는 틀림없이 뭔가 관계가 있어. 이제는 알았겠지. 와트슨. 그래서 이 방에 들어와서 덧문을 닫고 정문이 아닌 좀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나가도 되겠느냐고 부탁한 거야. 나는 홈즈의 용기에는 항상 감탄했지만 지금까지 잇따라 무서운 상황에 부딪히고도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내어 이야기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새삼스럽게 감탄했다. 나는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게나. 아니, 곧 가야 돼. 나는 위험한 손님이야. 이쪽은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고 모두 잘 될 거야. 법정에는 내가 꼭 나오게 되겠지만 체포할 때는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게끔 손을 써놓았어. 그러니까 경찰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사흘 동안은 내가 모습을 감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대륙에 함께 가주면 좋겠는데. 진찰은 쉬고 환자들은 이웃 의사에게 부탁하면 돼. 기꺼이 가겠어. 내일 아침이라도 떠날 수 있을까? 필요하다면. 물론 꼭 필요해. 그러면 자네에게 지시를 하겠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빈틈없는 악당과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을 양쪽 다 상대하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좋아. 갖고 갈 짐은 전부 믿을 수 있는 사원에게 부탁해서 이름은 쓰지 말고 오늘 밤 안으로 정거장에 갖다 놓게 해. 아침에 자네와 나는 거리에서 마차를 타는데 처음에 온 마차와 두 번째의 것은 그냥 지나쳐 보내는 거야. 그리고 마차에 뛰어올라 로우더 아케이드가 있는 스트랜드 거리까지 가는데 차비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주고는 마차가 멈추자마자 아케이드를 빠져나가는 거야. 반대편 거리로 나가는 시간이 9시 15분이 되도록 해야 해. 그곳에 가면 작은 살인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칼라에 붉은 테두리를 한 투박한 검은 외투를 입은 사람이 타고 있을 거야. 그 마차를 타면 대륙 연결 급행열차 시간에 맞추어 빅토리아역에 도착할 수 있어. 자네와는 어디에서 만나지? 역에서야. 앞에서 두 번째 1등실에 예약되어 있을 거야. 그럼 그 객실에서 만나는 거군. 그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홈즈는 듣지 않았다. 머무르게 되면 우리 집에 귀찮은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억지로라도 나가려고 했음이 틀림없다. 다음 날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서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나도 함께 정원에 나와서 모티머가로 향한 담을 뛰어넘었다. 곧이어 휘파람을 불어 마차를 세우고 그것을 타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